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벽 방송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죠. 뭐 그거는 정말 숙명입니다. 숙명. 지금 박종훈 팀장님보다 제가 더 쌩얼 같아요. 그래요? 저는 항상 늘 쌩얼이긴 했는데. 그렇죠. 저는 그냥 오늘 세수도 못했어요. 야, 참. 정말 그냥 옷만 정말 아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되게 친근해요? 친해진 것 같아요. 더 가까워졌어. 아유, 민망해라. 오늘 하필이면 제가 또 지각할 뻔해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박 팀장님한테 진행을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남양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30분에 끊기더라고요, 아침에. 저는 사실 아까 저도 이제 피디님한테 말씀 듣고 오늘 뭐 오프닝이야 뭐 하다 보면 오시니까 근데 오신 거예요. 웃으면서. 네. 와, 근데 어떻게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오지? 여의도까지? 서울 가깝다니까요. 여러분, 남양주로 오세요. 대신 새벽에 남양주 홍보대사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살짝 뭔가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고점을 높여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채잖아요. 지금 기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약간은 뭐랄까요? 시장에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뭐 그러한 생각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그 분위기가 사실 이번에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여러 뭐 데이터 디펜던스 이런 것들은 뭐 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맵을 한번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S&P 500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마이너스 1% 뭐 지속적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테슬라는 올랐고 1.8%, 구글 0.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25% 올랐는데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양자 칩에 대해서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에 오르는 기업은 아마 팔란티어가 아닐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올랐던 거 생각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아니 뭐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제가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쭉 빠졌죠. 갑자기. 저때 되게 무서우셨겠어요.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한 3시부터 한 지금 마이너스 뭐 애프터마켓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1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뭐 여러 이슈가 저도 이제 좀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뉴스를 찾아봤는데, 뭐 일부 팔란티어 CEO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부 그 임원들부터 해서 CEO가 팔란티어 주식을 좀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올라가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도 어제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사장님께서 한 5만 주 넘게 들고 있었는데 3만 주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언제 또 이렇게 언제 내 주가가 올라오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반쯤 판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식을 판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CEO나 임원진이 주식을 판다라는 것은 본인의 기업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역량, 우리의 그릇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예산 삭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팔란티어 자체가 지금 정부, 특히나 국방부와의 그 계약이 늘 지금 꾸준하게 견고하게 이어왔던 상황 속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팔란티어가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의 AI 버블을 팔란티어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팔란티어 너무나도 급등을 많이 했죠. 급등을 많이 했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약간의 실망 매물로서 팔란티어가 오늘 좀 크게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보시고 보시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간으로 3시부터 쫙 빠졌잖아요. 그 빠지는 와중에 짐 크레이머가 트위터에다가 팔란티어는 다시 돌아올 거야. 풀매수하라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렸어요. 제가 오늘 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너나 살아 Rest in peace. RIP라 그러잖아요. Rest in peace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렇죠. 사망했을 때 그러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왜냐하면 진 크레머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거야 하니까 뭐 그런 이제 댓글도 좀 있었다. 뭐 재미로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비 예산의 삭감 소식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의미부여를 한다면 네. 이게 단숨에 끝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팔란티어 이번 실적의 가장 키포인트가 네. 정부 관련한 수주도 물론 계속 꾸준하게 늘지만 민간 기업 관련한 수주가 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지금 오늘 사실 제프리스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의견을 조금 부정적으로 내놨어요. 오늘 또 제프리스가 네. 또 하필 또 부정적으로 내놓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이 종목들이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뭐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 여기저기서 헐뜯고 뭐 끌어내리려고 하고 야 이거 너무 고평가됐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갖다 붙일 텐데 사실 지금 팔란티어의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예전에는 뭐 국방부나 아니면은 뭐 여러 보안 관련된 어떤 국가 기관과의 그 계약이 다수를 이뤘어요. 그쵸. 근데 지금 분기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2023년 때 초기에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게 상업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0~90%가 국가 기관과의 계약건이었으면은 이 부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상업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무게 중심 자체가 좀 다양하게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한 내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건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제프리스 같은 게 오늘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 저 뒤에 가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스닥이 0.07%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0.16% 상승했고요. S&P 0.24% 상승했고 지금 S&P 500이 6,14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어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0.37% 하락했는데 지금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해서 민감한 그러한 중소형 기업들은 오늘 조금 큰 흔들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볼까요?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내가 나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빨리 젤렌스키한테 빨리 결정해라. 어제 사실 그 저희가 오늘 아침 라이브 때 이제 박병창 이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잠깐 했었을 때 트럼프가 거의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뭐 광산이나 이런 것들 50% 그러니까 모든 거의 뺏어가 거의 식민지화 시키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쟁 멈춰주는 대신 너네 자원 다 줘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어떤 사업권이나 이런 거에서 50% 수익을 무조건 미국에게 넘기고 그 판매권이나 우선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국에게 넘기고 뭐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뭐 거의 식민지화 시킨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어떤 거요?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니까요. 젤렌스키를 몰아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빨리 결정해라.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거 찬성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변 국가들의 주변 국가 유럽도 있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MC 회의록 공개가 됐습니다. 주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근에 뭐 며칠 동안에 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좋은 뉴스들이 중국에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 그리고 소비 촉진 계획을 발표하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저 자세하게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는 소프트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양자칩 발표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감자칩 먹었죠? 네, 감자칩 먹었는데 양자칩도 한번
먹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니콜라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자,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5%로 뭐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다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지는 않았고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에 중소형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셔서 미국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2.2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슈, 특히나 러시아 제재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일부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1,44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뭐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107 정도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기업들 근데 오늘 애쉬가 실적 발표가 장전에 이제 프리마켓에 또 나왔기 때문에 애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애쉬가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찍게 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성장은 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상회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가이던스 이제 마진율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가 지금 26.33%. 네, 이렇게 시장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25%에서 26% 사이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26.33% 정도 되는 이런 컨센서스를 못 미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일부 좀 우려 섞인 그러한 반응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영역 중에서 이제 옷은 찢어지고 이러면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액세서리, 주얼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유 없어도, 있을 때 사잖아요. 예, 없어도 뭐 맞아, 먹고 사는데 네. 지장 없으니까 바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이야기 할 텐데요. 지금 사실 그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네. 뭐라고 주절주절 이렇게 쓰셨는데 좀 길게 썼어요? 네, 뭐 요즘 따라 이제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으셔. 네. 할 말이 많으시고. 젤렌스키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가 남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인터뷰 내용도 좀 있었고요. 젤렌스키를 또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부른다. 주위에서 보니까 젤렌스키를 선거 없이 하는 그 독재자로 부르더라. 자, 그러면 우리 국가의 어떤 수장을 또 새롭게 뽑아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뉘앙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은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약간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유럽 연합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러 에너지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밸브를 막 잠그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푸틴이 그런 강경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유럽과 이제 러시아는 약간의 좀 불편한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 자체가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에 서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약간 러시아 쪽에 좀 쓰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양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도 트럼프는 정말 비즈니스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비즈니스맨이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이게 많이 쓰신 분 이거를 제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줄 요약해 주세요. 이거 너무 많죠. 네. 예, 그냥 그대로 번역. 소설 써놨어요. 예, 번역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우리 너희들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 네가 없다고 다 어디서 썼어. 예, 그리고 지난 바이든 대통령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너희들한테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지원했는데 너희들 그 다 돈 어디 갔니? 우리가 준 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독재자인 여기다 썼어요. 선거도 없는 독재자인 젤렌스키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의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좀 써놨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트럼프 나와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우크라이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건 좀 가져가야지. 우리가 많이 지원했잖아.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명분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뭐 결과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뭐 조금은 지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계속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유럽연합도 이 부분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할지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번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분명히 엇갈릴 거예요. 빨리 종전해줘라. 젤렌스키 너 지금 네 자리가 중요하냐. 네. 내려오고 빨리 이거 미국 도움 받자라는 쪽이 있을 거고 그렇죠. 무슨 소리냐. 미국 양아치냐 왜 다 뺏어가냐 이러면서 우리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쪽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도 계속 러시아 쪽 공격도 하고 뭐 이런 맞아요. 않을까. 드론 공격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속적으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종전이 되면 사실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 볼 텐데요.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뭐 팔란티어가 뭐 국방부 예산을 줄인다라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프리스에서 또 팔란티어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를 $60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팔란티어에 대한 성장에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성장에 대한 우려 기반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10K 그러니까 이제 재무 상황에 대해서 SEC에다가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 그런 연례 보고서인데 이 연례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4년에 있는 그 보고서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그 내부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프리스에서 보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같이 주요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총 직원 수가 전년 대비해서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201명만 더 추가적으로 직원을 좀 늘리는 그러한 부분에 그쳤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왜 투자를 왜 안 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 회사가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직원은 이 정도밖에 뭐 고용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제프리스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팔란티어 편들어주죠?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 팔란티어라는 자체가 하나의 정해져 있는 플랫폼으로 많은 기업들을 뭐 일부 뭐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각 기업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플랫폼을 주문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각 기업마다 맞는 직원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그 해당되는 그 이제 배당이 되는 그러한 이제 직원들이 수가 어찌 보면 일정하게 좀 나눠져서 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 직원 수가 증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프리스가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반응을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팔란티어가 앞으로의 AI 확장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의문을 좀 제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또 하나 제프리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매출 성장이 전 세계 매출 성장률을 너무나도 압도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그 성장에 대해서 뭐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게 더 글로벌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CEO 사장에 대한 규정 뭐 10B5-1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기업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내부자 거래 혐의를 필요할 수 있도록 고안된 SEC 규정입니다. 요 규정 10B 5-1 요게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뭐 팔란티어 임원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자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팔고 있는 것 자체가 일부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고 회계 책임자가 퇴임을 한 거, 이런 부분도 약간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형 고객사, 이건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대형 고객사가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K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130개의 고객사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2024년에는 214개의 고객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고객사가 지금 711개 이렇게 고객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국가기관에서 약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상업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물론 팔란티어에 대해서 또는 팔란티어 뭐 엔지니어 분들이나 소프트웨어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어가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는 팔란티어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감,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약간의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약간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좀 주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방비 예산을 줄여도 우리가 이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예전에 그 머스크도 그랬고 구시대적인 그런 뭔가 그 전차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새로 뭐 드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줄여도 이쪽을 줄이고 이제 새로운 신문물을 그렇죠.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관점에서 보면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올라가고 너무 고점이라서 그냥 안 좋은 내용들을 다 너무 올랐다. 너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조금 좀 오른 것 같아. 빠르게 올라서. 지금 PR만 해도 지금 포워드 PR 있잖아요. 1년 앞서서 이제 포워드 PR 12개월치. 예, 그걸 땡겨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170배. 170배. 예,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PR은 거의 600배가 넘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거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부침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FMC 의사록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리스크가 대략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금리 조정 전에 추가 인플레이션 진전을 원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 확실하게 꺾이는 것을 봐야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 우리는 금리 조정 안 해. 결국에는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또 중소형주들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줬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뭐 원자력 관련된 뭐 오클로나 아니면 이런 것도 오늘 뭐 큰 폭의 한 10%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 그 외에도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뭐 이러한 뭐랄까요, 뭐 기대감, 뭐 중소형 주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뭐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러한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경제가 강할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지금의 어떤 금리 상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대체로 상승 쪽으로 치우쳤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그래도 지금 뭐 점치고 있는 좀 더 확률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이제 치우쳤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난 1월입니다. 예, 1월의 이야기고 지금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연준 위원들의 또 의견은 좀 더 강경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연준 회의를 좀 보게 돼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을 보게 돼도 조금은 더 매파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부채 한도가 해결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연준 관계자들은 보유 자산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긴축 정책이나 이러한 여러 뭐 금리 정책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유 자산 자체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겼고, 그리고 연준의 펀드가 중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유지할 거라고 보지 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런 부분을 연준 의사록에서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거야 라는 게 뭐 여전히 같은 이유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정말 데이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새롭나요, 사실? 새롭지 않은 내용이에요. 계속 나오는 예, 얘기죠?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건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고요.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금의 미국 시장이 일부 물론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약간의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AI에 대한 약간의 좀 뭐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과열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있었으니까 이미 벌써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쵸.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런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의 이러한 뭐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성주들이 크게 또 다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 자체를 너무나도 좀 과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가 좀 작용되다 보니까 일부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뭐 CPI나 뭐 PCE 그 외에 뭐 실업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얘기해 볼까요? 네, 중국 오늘 사실 뭐 저희 뒤에도 전병석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 자 오늘 사실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겠다, 그리고 시장 규제 해제를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올해 중국이 사실 지금 미국보다 한참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1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한국 증시가 약 한 11% 상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가 4%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 자체가 미국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이나 한국 자체가 과거의 여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에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상호 비자 면제 가속화,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없앤다는 표현이 진짜 이거는 완전히요? 예, 하여튼 그러고 중국이 그리고 외자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옵션을 확대한다. 예, 이러한 것들 뭐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자, 그리고 중국은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내 대출 규제, 그러니까 중국 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출까지 해주겠다. 예, M&A 촉진하겠다. 공급망을 강화시키겠다. 완전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완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너 미국 안 오면 관세 25%, 50% 때린다. 근데 중국은 오십시오. 다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완전 반대되는 지금 국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에 대한 이 아웃퍼폼하는 상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아웃퍼폼하는 모습은 아마 지금 이러한 여러 정책적인 어떤 스탠스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2025년 최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을 인하하고, 최초입니다 이게 2025년 최초로. 자, 민간 부동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지원, 혁신 의약품의 신속한 상장, 통신, 의료, 교육 분야의 시범 프로그램 확대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 뭐 많은 이제 분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국 당국 차원에서 뭐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최근에 중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상하이 금융경제대학 시진양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 제한 완화는 중국 고위층 개방 촉진 노력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주식 지분을 최고 수준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주식 지분을 최고로 늘린 상태다. 과거에 또 중국이 난리 났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이 늘렸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 개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13.4%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27.5%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액수만 보게 되면 미국 달러로 뭐 134억 달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 뭐 15조 원, 뭐 16조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
투자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YOY 기준이거든요. YOY 기준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3% 여기 보시면은 감소 마이너스 13%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27.5% 증가했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YOY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2025년 1월 되자마자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이 되자마자 생각보다 관세 이거 중국한테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고 중국이 지금 대미 수출 비중 자체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사실상 너무나도 규제를 많이 하니까 2%밖에 안 되니까 관세 25% 50% 매겨봤자 그렇게 중국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크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2025년 1월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8큐비트 탑재한 첫 양자칩 마조라나 1이라고 뭐 하는데 미국에 제가 유튜브 가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칩을 공개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비슷하네요. 마이오라나라고 읽어요. 예, 마이오라나라고 읽는데. 마조라나.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한글로 지금 마조라나 이렇게 됐는데. 메이저.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메이저라나라고 읽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양자칩이 발표가 됐다. 좀 보시면 색깔이 약간 특이하죠. 예, 빨간색으로 골드로 막 돼 있고 중국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딱 빨간색 골드색에서 딱 중국 색깔 아니에요? 중국을 겨냥한 양자칩이다. 예. 자,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여동 앵커님께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확장이 가능하게 설계된 최초의 양자 컴퓨팅 칩인 뭐 마조라나라고 읽겠습니다. 마조라나 1을 발표를 했고요. 자, 이 칩은 8큐비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뭐 과거부터 여러 가지 뭐 개발을 해왔었던 뭐 그러한 뭐 어떤 목표점을 삼고 이 양자칩을 개발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 100만 큐비트까지 확장되어 기존 컴퓨팅을 뛰어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혁신 자체가 지금 네이처지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경영진 수십 년이 아니라 뭐 수십 년이 아니라는 이 표현은 젠슨왕이나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뭐 한 15년, 20년 걸릴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좀 의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내에 실용적인 응용이 실현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정말 양자칩 이 시장 자체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일부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중소형 기업들이 크게 빠지는 장이긴 했는데 이 뉴스가 뭐 아이온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퀀텀 컴퓨팅 뭐 이런 기업들 뭐 D-Wave, 퀀텀 뭐 이런 기업들을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뭐 봐도 모르겠어요. 조합이. 예, 저는 봐도 모르겠고 중국 자, 빨간색 판에다가 이렇게 양자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요거는 뭐 그냥 빠르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사실상. 니콜라 파산 신청 자산 매각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니콜라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입니다. 그냥 뭐 상장하자마자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감에 올라간 그런 부분에서 일부 여러 가지 사기가 좀 나왔죠. 사기가 나왔는데 그게 2020년이에요, 벌써. 요때. 예, 요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서 우린 파산하고 끝났습니다. 중간에 뭐 어떤 반등도 없이. 예, 뭐 여기 2023년도에 반등이 좀 있었지만 뭐 이건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파산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고 지금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시장의 역풍, 유동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파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니콜라 법률, 재무, 자문팀에서 매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있네요, 내용. 예, 과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사기 혐의 논란이 2020년 9월에 있었고 힌덴버그 리서치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때부터 아마 활약을 했죠. 힌덴버그가 딱 손 댔다 하면은 문제 있는 난리 거죠. 나죠. 예, 그래서 수십 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대표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장직에서 사임을 하게 됐고 하나 또한 이제 한화가 또 하나그룹이 지분 매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투자했었죠. 예, 그래서 지분 절반을 2021년 3월에 매각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 절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해 말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다 팔았대요. 아 그래요? 예. 그때 팔고 나머지 아마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 뭐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다 팔았을 거로 보여지고. 자,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월가 뉴스레터 만들어주신 박종훈 팀장님에게 아침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면은요, 오늘 보랄의 더 셰프 와이드 에어프라이어 6리터짜리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잠깐만 좀 돌려주시면은 이 제품이 사실 저는 디자인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화질이 너무 이거 80년대 화질 아닙니까? 이게 제품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능은 당연히 좋죠.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박종원 팀장님 집 약간 화이트 톤이죠. 요새 화이트 톤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시커먼 그런 에어프라이어 아직도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 인테리어를 위해서라도 이 제품 저희가 좋은 가격 가지고 왔으니까 바꿔보시고요. 30cm 그리고 한번 뽑아봐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장어 한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 바삭하게 구워서 드시면 너무 좋고 생선도 머리까지 다 바삭하게 구워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유용한 게 이게 막 정사각형 돼 있으면 막 안 들어가요. 맞아요. 생선 중간 잘라야 돼요. 통으로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분리형 기름 거름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세척하실 수 있고 또 독자적인 쾌속 순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빠르게 그리고 고르게 조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대는요. 19만 8천 원대 가격에서 저희가 핫딜 가격 9만 8천 원에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자. 여기 보이네요. 이게 또 살짝 있는지. 보여요. 안에. 예. 안에. 완전하게 보이게는 안 했는데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저는 요 이제 그 나무 문양의 저 느낌도 너무 좋아요. 예. 가까이 저희가 안 보일 텐데 요 느낌 되게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또 여기다가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저희 거름망이 저기 있어요. 저희 너무 초라하게 그거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음식이에요, 사료예요? 이렇게 갖다 줬어. 아니 근데 없으니까. 요게 이제 이거 판이네. 기름판. 요게 이제 기름망 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던 거. 네, 맞아요. 기름망 판. 오늘 마니커 그 윙이나 저희가 너겟 제품 준비했거든요. 네. 이제 여기다가 조리를 한 겁니다. 하나씩 한번 드셔보실까요? 윙은 너무 윙 모양이다. 맛있어. 맛있어요.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리얼 통산 치킨 너겟인데 떡갈비랑 너겟이랑 윙이랑 두봉 해가지고 정가 49,900원인데 38,900원에 저희가 또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거 이제 아이들 간식용으로 너무 좋죠. 뭐예요? 우리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방송 중에 계속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뜨끈뜨끈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핫딜로 여러 가지 제품 준비하는데 오늘 제품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랄의 더 셰프 요게 치킨 윙입니다. 요거 완전 날개네요, 진짜. 날개 보고 바람 핀다는데? 아니야. 네. 근데 저는 3프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지만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재워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자 보랄 제품, 마니커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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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